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영상에 네코가 안 들어갔더라. 아, 네. 제발.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게 세팅을 지금 계속 네.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한데 좀 차근차근히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저도 죽겠습니다. 이걸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마이크 하나가 40만 원이에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다 만약에 또 그 믹서까지 사면 진짜 한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돈 들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에이다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이다를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긴 했지만 네. 원래는 에이다를 안 다루는 게 에이다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는데 시총 순으로 따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코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코인이긴 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에이다를 한번 다루고 물론 이 영상에 관심은 크게 없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에이다를 한번 다루고 좀 차트뿐만 아니고 좀 잡다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기 전에 요 슈카 아저씨의 비트코인 10억 가냐 0원 가냐 요거 요거를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항상 나는 이제 슈카 뭐 내가 이제 나는 방송인을 하면 안 되겠다 유튜브를 하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약간 재능의 벽 이제 1순위가 슈카 슈카 아저씨 이렇게 썰을 못 풀겠어 나는. 재밌게 말하는 것도 재능이죠. 그러니까 네. 아니, 아는 것도 많은데 말하는 것도 재밌게 말한다? 야, 그건 재능이죠. 야 재능이지. 네. 근데 아무튼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잘 말하는 것. 그렇죠.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해. 요 눈에 이렇게 눈을 빛나게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비트맥시들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이렇게 불나게끔 하는 거. 그래서 네. 트위터에 누가 이제 막 빨간 눈 했다 그러면은 막 이것 때문에 비트 가격 오른다 막 이런 거 많죠. 네, 해서 뭐 바이든 안 그러면 뭐 트럼프 눈에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이클 셀러는 계속 이러고 있고 아무튼 이렇긴 한데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슈카 아저씨도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의 가격은 비트코인 가치와는 별개로 가고 있다라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개념까지 잘 설명해놨으니까 한 번 정도는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고 네. 그 에이다 얘기를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이다를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기 전에 그 포트폴리오 방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 수익률이 지금 한 84%, 85% 정도 되네. 지금 꽤 보니까.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수익률은 한 87%인데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은 계속 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평단이 높아져 있는. 네, 수익금으로 따지면 이더리움이랑 에이다랑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예. 근데 중요한 건 리플 수익률보다 에이다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거. 리플은 지금 31%가 찍히고 32% 이렇게 찍히거든. 그냥 아무튼 딱 작년 그래프만 봐도 어쨌든 에이다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에이다 그 리플은 올라갔다 옆으로 한 거지. 그쵸. 리플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뭐 제 포트폴리오에도 있다. 리플도 있고 에이다도 있다. 근데 원래는 리플, 에이다, 솔라나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솔라나가 이제 오르는 거 보고 재빨리 갈아탔습니다. 재빨리 갈아탔다기보다는 리플이랑 에이다의 비중을 낮췄어요. 솔라나는 비중을 더 많이 키우거나 이런 게 없어요. 더 많이 사거나 엄청나게 많이 사거나 이런 거 물론 사긴 샀는데 더 많이 사거나 이런 건 없이 솔라나는 비슷한 비중을 샀는데 솔라나 지가 알아서 커져버린 거고 리플이랑 에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오르니까 그냥 비중을 줄여버리고 그걸랑 비트, 이더, 솔라나를 샀죠. 네, 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거고 이게 1년 전의 영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1년도 더 전의 영상일 거예요 보면 22년 6월 거의 2년 다 돼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팍스윙의 TV 나갔던 걸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뭐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경쟁 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그 아발란체 아발란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목을 보면은 급해진 A다. 그다음에 이걸 해결 못하면 솔라나는 망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뜻이 뭐냐면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미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원하던 속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느리지만 근데 그
일단 지금 기본 이더리움이랑 비교해도 속도가 빠르고 이더리움 2.0에 비교해도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로 한 속도가 안 나와도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솔라나는 사실 이대로만 가면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약간 특장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어쨌든 반영된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솔라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다운되는 거가 문제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다운되는 거를 다운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렇죠. 네. 서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 못하면 망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에이다는 뭐냐면 에이다는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안 하던 때였으니까 머지 업그레이드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 그 2.0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지금 상태는 이제 에이다가 더 빠르고 뭐 수수료도 싸고 한데 2.0이 되면은 무조건 이더리움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에이다는 그러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이 생태계도 훨씬 큰데 속도도 더 빨라져? 그러면 에이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에이다는 어제 아무튼 뭐 다른 그게 있어요. 네. 다른 그게 있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우로보로스 POS라든가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장점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속도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뭐 우로보로스 POS를 쓴다고 해도 이게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기능이 확실히 더 좋은 게 있냐라는 게 아직 입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드라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더리움 2.0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지들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이드라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야 된다. 언제? 이더리움 2.0이 완성되기 전에.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해졌다 에이다는. 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해도 DF수가 0이었어요. 보면 DF수가 0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개발적인 거를 어느 정도 논리적인 걸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에이다 위에서 개발을 해라 이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DF수가 0이었고 이때 당시만 해도.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DF수가 그래도 꽤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그렇죠. 네, 이더리움에 비하면 거의 뭐 진짜 눈곱만큼밖에 없어요. 예, 해서 예를 들면 킬러 앱 같은 게 나온다면 이더리움 기반 킬러 앱들은 많죠, 사실. 그리고 솔라나도 뭐 봉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솔라나 기반 앱 솔라나 기반 코인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런 게 나와줘야지. 봉크는 사실 뭐 좀 애매한데. 킬러앱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유행을 잘 탔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이제 솔라나 상태가 커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끌어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에이다는 어쨌든 그렇게 킬러 앱 같은 게 없다라는 게 어쨌든 좀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하이드라 업데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한다 이런 얘기만 있고 그다음에 쟁글에서 이제 잘 정리해 놓은 요 리서치가 있는데 이것도 2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늦어도 23년에는 실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실행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에이다는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저도 네. 자세하게 뭐 재단이랑 얘기해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잘 하고 있는가? 원래 에이다가 이제 개발 속도가 느리다 막 이런 거 자체가 조금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에이다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조금 물음표다. 예. 그러니까 에이다는 에이다만의 확실한 어쨌든 뭐 구심점도 있고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 예. 구심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랑 그 차별되는 특장점도 있고 해서 만약에 계획대로만 되면은 사실 이제 솔라나에 뒤질 게 별로 없는데 네. 예 근데 좀 약간 언론 플레이도 잘 못하는 거고 좀 부족해 보인다 정도. 그죠. 뭐 업데이트를 했으면 우리 업데이트 했다라고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맞아요. 네.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 개사가 안 뜨면 그거대로 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는 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너는 왜 에이다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뭐가 터질 줄 몰랐으니까요. 리플, 솔라나, 에이다 중에 뭐가 터질지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터진 것들 위주로
더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에이다는 뭐 나중에 가서는 조금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중을 조금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에이다의 펀더멘탈적인 건 이 정도만 다루고 뭐 더 네. 얘기할 거 있나? 펀더멘탈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약에 에이다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어디 뭐 유튜브에서 보고 말씀해 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그 재단에서 발표한 문서나 네. 안 그러면 뭐 기사나 뭐 이런 거를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인 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이다 차트적인 걸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떻게 할래? 너 먼저 할래? 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김프로가 분석하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으면 덧붙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에이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요 USD 달러 차트고요. 달러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1파를 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실 여기가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애매한 게 봉이 제대로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맞아, 그냥 그거 있어. 네, 휩소가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를 저점으로 보고 잡을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면은 최저점은 여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1파를 제대로 그려서 하기에는 애매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화 차트로 보면요, 여기가 저점이 아니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네, 그런 문제도 이런 있긴 문제가 하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 차트 다뤘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냐면 차트가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다르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김프로는 달러 차트 위주로 일단 보겠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파동 자체도 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더 확실한 파동을 먼저 위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23년 9월부터 시작하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하고 지금 3파 올라간 다음에 그렇게 봤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동이 일단 하나는 다 끝난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5파가 거의 마무리됐다. 그렇죠. 해가지고 만약에 확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파동을 이제 이렇게 보고서 그 다음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보는 건 거의 뭐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요 바이낸스 차트는 또 유독 여기가 아래로 떨어져 있거든요. 달러랑 테더 차트가 유독 깔끔하지가 않죠. 그 바이낸스 차트는 여기가 유독 저점이에요. 여기가 유독 저점이에요. 예. 근데 달러 차트는 여기랑 사실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더 낮은 거고, 네, 그렇죠. 원화 차트는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최저점으로 놓고 보느냐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테더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 2로 보는 게 사실 전 맞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 전고점 가기 전에 이렇게 127.2랑 100이랑 뭐 78.6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3, 4, 5 이렇게 되는 걸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근데 어쨌든 김프로가 얘기한 거는 1, 2, 3 아니지. 아니죠. 이렇게 1, 2, 3, 4, 5 한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김프로가 본 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1, 2로 본 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예,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파동이 끊느냐 안 끊느냐, 한 번 더 겪느냐 안 겪냐 이런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프로가 한 대로 하면은 요렇게 1, 2로 겪는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1, 2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해서 1, 2로 보는 거고, 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로 겹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치면 나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이렇게 보면 퍼즈 각도선, 그러니까 퍼즈 각도선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요렇게 1, 2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1파 시작점이랑 여기랑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1, 2로 본다라고 하면 요 2파 조정이랑 여기랑 있는 거고, 이거 퍼즈 각도선 긋는 거는 강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배고프네. 강의에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퍼즈 각도선 동일해요. 두 개가. 어떤 걸로 보든 퍼즈 각도선이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퍼즈 각도선에서 지금 잘 지지받고 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지지받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 한번 그려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강의를 보시면 네가 그려줄 거잖아 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 싹 다 접고 그냥
농담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 얘가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추세가 깨지더라도 매도보다는 어디서 더 살지의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고 뭐 퍼즐각도선까지 보고 한다라고 치면은 사실 한 사기 좋은 자리를 굳이 따지자면 요런 자리가 사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서부터 한 50%부터 23.6%까지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좀 사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0.36달러부터 0.5달러 요 정도 자리가 좀 사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뭐야 그러면 지금 0.6달러인데 지금 거의 0.8달러까지 갔다가 0.6달러까지 떨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0.6달러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다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불장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면 에이다도 같이 지지받고 올라가겠죠. 예.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거는 요걸로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파동이 너무 명확하다. 깔끔해요, 사실. 깔끔해서 만약에 재차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이때 사도 사실 무방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면 추가로 전 더 매수할 생각도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 파동을 한 번 더 겪는다라고 친다면 한 2.3달러에서 한 3달러까지도 해서 직전에서도 고점까지는 어쨌든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불장에 여기까지 가는 거는 거의 확정. 내가 봤을 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렇죠. 요번 불장이 왜냐면 아시겠지만 요 상태에서 요렇게 떨어진 다음에 2025년 딱 하면은 요렇게 1, 2 한 다음에 3, 4, 5 이렇게 가잖아요. 요거는 리플, 솔라나 요런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뭔 얘기인지 비트코인의 고점을 찍는 타이밍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예, 그래서 그 시점 전에 얼마를 찍는지가 중요한데 네. 어쨌든 요 상태에서 내려가서 1, 2 한 다음에 3, 4, 5 가도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뚫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올해 여기까지 찍고 나서 요렇게 ABC 조정을 겪은 상태에서 25년을 딱 겪는다라고 친다면 에이다도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계열에 올라오려면 요 궤도에 올라오려면 매번 반감기를 지나는 요 불장 때 고점과 고점을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리플은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고 라이트코인도 살짝 갱신했으나 이건 엘리엇 파동 한 번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한 다음에 3, 4, 5에서 엘리엇 파동 한 번 겪고 이더리움도 1, 2 한 다음에 3, 4, 5에서 엘리엇 파동 한 번 겪는단 말이에요. 요런 고점과 고점을 매번 높이는 거를 해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따라가는 요 궤도에 올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솔라나가 해줄 것이냐 에이다가 해줄 것이냐에 따라 달렸고 만약에 올해 안에 요 정도까지 직전에서도 고점 근처까지 가준다라고 하면 에이다도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제 매매 전략적으로 본다면 매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사기 좋은 자리죠.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게 만약에 뚫린다라고 지금 산다라고 하면 뚫리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단타 관점에서 그렇죠. 네. 지금 산다라고 하면 뚫리면 손절해야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좀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A, B, C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것까지 감안해서 차라리 고점을 뚫고 올라오면 사든가 한 1달러를 찍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하던가 아니면 그때 사던가 물려도 1달러 찍었을 때 물리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네. 확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 저는 제가 보는 차트로는 1달러까지 확산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아 거죠. 그래? 네. 그러면 1달러 찍으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수하든가. 아니 근데 뭐 1.1을 찍든 뭐 하든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안 되고 네. 충분히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1달러 찍으면 그때 물려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지금 올라가면 확장 갔다가 이렇게 ABC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1달러를 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충분히 이 아래까지 조정 받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1달러를 찍었다 그럼 1달러에 물려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물려도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매매 전략적으로는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 받았어? 그럼 아래에서 사기 겁나? 그럼 차라리 고점 뚫고 올라갔을 때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라고 해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예, 저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만족할 만한 자리까지 떨어지면 사겠지만 만약에 만족할 만한 자리까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위로 올라온 다음에 사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사서 이만큼의 수익 가져가면 되니까. 여기서 사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도 괜찮으나 얘는 진짜 리스크가 있는 자리거나 무서울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냐라고 하면 사실 애매하잖아요. 비트코인도 뭐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는 빠져줘야지 에이다가 이제 고점 대비 50% 이렇게 빠져주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에이다나 솔라나는 SEC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근데 흔들 수는 있다고 봐. 네. 근데 이제 그 자리까지 오면 사야지라고 그 자리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못 살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뭐 렌탈 잡기 제일 쉬운 방법은 적립식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차라리 고점 뚫고 올랐을 때 사는 게 난 조금 더 낫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예전에 물리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근데 최근에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 에이다에 물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매매 전략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 에이다에 물린 게 요번에 잘 빠져나온다고 또 물려요. 예, 또 물려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 앞에 것도 다 보면서 점검을 하시고 매매 전략을 좀 점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요 정도만 얘기하고 뭐 더 덧붙일 얘기 있나? 원화 차트로 잠깐 보면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화 차트로 보면 요 가능성이 하나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요렇게 1, 2,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얘는 여기가 저점이니까 1, 2,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261.8까지 가고 3, 4, 그 다음에 5로 올라가는 요 가능성. 아, 그렇죠. 안 그러면 뭐 3, 4가 이미 끝나고 이렇게 5로 올라갈 가능성. 요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 게 더 맞다고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정고점 근처까지는 이번 불장이 가긴 간다. 네. 내년 한 1년 정도 걸려서 가긴 간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가느냐?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실 뭐 이게 펀더멘탈적인 얘기여가지고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결국엔 하이드라 업데이트가 얼마나 빨리 되냐에 따라서 뭐 빨리 올라가가지고 파동을 한 번 더 겪느냐 그게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빨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인 개발자면 에이다에서 안 할 것 같아. 네. 에이다 위에서 개발하려고 기다렸는데도 계속 민기적대. 언제 개발 끝나는지 알고. 근데 얘가 언제 개발할 수 있어? 그럼 이미 막 뒤에 많이 돌아가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데서 개발하고 말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에이다는 민기적거릴 때가 아니다. 그렇죠. 빨랑 완성시켜가지고 좀 유망한 프로젝트들 좀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네. 생각입니다. 네, 요 정도로 마치고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맞다. 오늘 비트코인 분석해드린다 했는데 비트는 지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방향성이 확정된 다음에 좀 다뤄드리려고 준비 중이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반 3월에 어떻게 매매했는지랑 카피 트레이딩 어떻게 매매했는지는 다음 주에 아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